보고서에 있는 그 동향 그리고 다 이제 막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읽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 항상 제 경험상 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박사 때 양자 컴퓨터 했다고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 할 때 저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될까?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컴퓨터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양자적으로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산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를 푼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하지만 지금 저희 교수님한테 이런 여쭤보기 과연 언제 되느냐 하니까 교수님이 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희망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서 희망적인 사람들이 20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이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만 과제를 따르니까 과제 딴다는 게 맞아요. 전부 과제를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2004년도예요. 근데 이번에 2017년도에 이 MIT 10대 혁신 기술에서 크리티컬 나왔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뭐 양자 컴퓨터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지만 다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사기였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실제로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어벨리블리티는 4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기술도 있다. 일단 이 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석사 때 제가 핵융합 했던 말씀드렸죠. 핵융합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뭔지 아시지만 핵융합 간단하고 이제 그 기계는 뭐냐면 사람이 되고 계시죠. 이게 저기 이터라고 유럽에 있는 굉장히 큰 핵융합 장치예요. 근데 핵융합이 뭐냐면 핵분열과 핵융합을 하면 핵분열이라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자 발전소 없앤다고 다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열이 나와가지고 그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이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하는 발전인데 돌리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핵융합이라는 거는 중수소랑 밑에 보면 상중수소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일단 방사능이 있어서 인체가 위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되게 이제 희귀한 점이기 때문에 근데 중수소는 이제 바다에 되게 많이 있어요. 한 0.몇% 정도 있고 그래서 이 수소 두 개를 때리면 수소가 우리가 양성자 하나씩 때리면 헬륨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핵융합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옛날부터 이게 안전한 에너지면서 무한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핵분열 그 원자 폭탄을 우리가 1945년에 만들었죠. 여기 히로시마 해가지고 4년인가? 근데 이제 핵융합 발전소는 이걸 수소폭탄이라고 그러죠. 이걸 1953년에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 얘기들 이제 최근에 책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56년에 이제 드디어 원자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핵분열을 천천히 하면은 발전소가 되니까 핵융합도 천천히 일으키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마다도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60년 되면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2010몇 년 됐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90년대에 이거를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아직도 핵융합 발전 보면은 꿈에는 이제 핵융합 인간 탄력 줄여야 하는 이런 기사가 있고 아직도 이걸 실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거는 이제 사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 책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일단 미래학자예요. 근데 커즈와일은 피아노 음악 치는 분들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되게 유명한 분들 사실 이 사람 자기가 발명한 거고 미래학자고 발명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이 사실은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책에서 원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인데 그렇게 한 1000페이지 정도 책인데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을 다 이용하면서 책에 보면은 2045년도에는 인간이 극창하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특이점이에요. 싱글라리티라는 게 기술이 발달하는 점점 그 무거에 부치돼서 몇씩 발달하다가 보면은 특이점이 많아요. 기기가 기계를 스스로 진화시키게 되면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하도 여러 번 이제 몇 년도까지 뭐가지고 몇 년도까지 뭐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당연히 댓글을 올려주죠. 2000년쯤 무슨 생각이냐면 10년 뒤에는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2000년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니까 2010년도에 지금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0년도 와가지고 아니 누가 그때 10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폰을 갖고 있어. 아이폰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주머니에 컴퓨터 넣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은
이게 혹시 아시는 분은 90년대 이런 거 소니 클리앙이라는 사이트 있죠. 클리앙 그 전자기기 사이트인데 사실 이때 저도 썼었는데 클리앙이나 팜이나 이런 PDA라고 PDA 퍼스널 지금까지 말씀드린 PPC가 포켓 PC라고 이런 게 사실 이미 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미 다 있었는데 아이폰이 조금 더 이제 더 필요하게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측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TLS 좀 말씀드린 아까 2045년 기기가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싱글라리티가 꽃이나 빛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한편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 광고판에 커다란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퍼스트 툴이 이게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자, 지금 태어난 사람이 100살이면 2100년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2050년에 기계에 인간 추구한다, 뭐 그렇지 않아요. 가능성은 많지만 2050년, 2100년이 되면 정말 기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 레이 크루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광고 자체는 이게 그 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몸 다 들어가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근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 저보다 한 20, 30년이니까 자기가 50몇 살이, 60살인데 신체 나이는 50대고 하루에 약을 한 50개씩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그래서 2045년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뭐 그렇지만 뭐 확실히 먹는 거죠. 일단 그렇지만 제가 2045년까지 버티기에는 좀 더 쉽고 이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어쨌든 결국 저희 아이가 되면은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는 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이거는 당연히 없는 문제고 제가 의료학회로 갔는데 메트포르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이 당뇨병이 1차 당뇨병이 아닌데 알약 하나 100원밖에 안 하는데 지난 한 60년대 만들어져 그 약을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20, 30년 돼 보니까 그 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암도 안 걸리고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발표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선생님인데 그분은 자기는 당뇨병 없지만 메트포르민 매일 먹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아까 보고서 좀 돌아와서 보고서에서 그럼 제가 보면은 처음에 다시 인공지능이란 뭔지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꽤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 로봇, 의료, 교육, 인권, 치안, 일자리, 뭐 이런 분야들의 어떤 기술들이 지금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하기 얘기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다시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라는 게 얘기는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뭔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투영되는 정밀한 정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빠른 대응의 원동력이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들으니까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죠. 환경을 적절하게 조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약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인공지능이라 이거죠. 참고로 이제 심리학 이 책을 제가 읽으면 사실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사실 제가 얘기했던 상황이나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단어의 정의가 다르면 제대로 얘기가 안 되겠죠. 그죠?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길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그물체에 갖다 댄 다음에 한쪽 끝의 숫자랑 다른 쪽 끝의 숫자를 읽어서 그 두 숫자 사이의 차를 길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객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 조작적 정의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학문 분과적으로 보면 지능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 중에 한 분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알고 싶은 그 다음에 최신 연구 동향은 이 보고서에서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이 강의에서 1과부터 6과까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강나우스,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자연어체, 이런 시스템, 크라우드소싱, 알고리즘 기반 대응,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키워드만 이런 거. 본격적으로 교통. 사실은 뭐 알고 싶고 이제 교통이 이게 작년 5월에도 가장 핫한 거예요. 지금도 가장 핫한 거예요. 교통이라는 게. 일단 여기서 바로 얘기한다.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이 될 거라. 근데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이 적합하다고 읽어주겠지만 교통은 어쨌든 우리의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요. 우리 이 강의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함수라는 게
일단 지금 저기 구글 같은 경우에 뭐 240만 킬로미터 주행 따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킬로씩 이제 데이터 쌓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사실 EV 트레이닝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ABS라는 마찬가지 브레이크 밟을 때 다다다다다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주면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에어백이나 TCS나 ES 시스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주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3년도에 진행형 주차 구조라는 게 저기 렉서스에서 처음 내는데,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 주차를 못하는데 평행 주차하는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튼 누르면 내가 알아서 주변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평행 주차를 주거든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그 다음에 지금 2016년에 서몬이라는 테슬라,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서몬이라는 게, 서몬은 뭔지 혹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야구 같은 데서 서몬 하면 이렇게 소환하는 몬스터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부르면 자기는 위치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앞으로 정말 많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주차한 다음에 좀 장보고 나서 서문으로 딱 차가 내려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리모컨 가지고 차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이 안 생각했어요. 그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차선 이탈하는 건 요즘은 이제 그 블랙박스 운전하시는 거 아니고 블랙박스 달아놓으면은 고속도로 가다가 차선 벗어나면 피하는 거 이미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수리죠, 그죠? 카메라를 보고 인식하는 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도 2005년도에 나오는데, 그거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속 100km 정해놓고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셀을 안 밟아도 이제 말이 편하겠죠, 그죠? 적응형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서면은 그냥 따라 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위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좀 더 영상을 해야 되는 텐데, 이런 기능이나 사각지대 모니터나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조합이 되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해가지고, 이건 그냥 이제 미국 그 NHTS 이런 데서 자동차 자율주행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뭐 0단계는 자유가 아니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인데, 지금 뭐 3단계나 4단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보고서 내용은 어쨌든 어떤 데서는 2020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일반 사람들 것이다. 2030년에는 충분히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 들어가서 차를 안 사고 있는데, 차를 사면 이게 제가 운전할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이 말을 듣다면 그냥 그다음부터 한 5년에 10년 쓰고 나면 그다음 차부터 이제, 그죠? 그리고 사실은 자율주행 차는 좀 더 fun되겠지만 내가 차를 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그냥 지금 카카오택시는 사실 부르면 사라고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부르면은 차만 없는 거죠. 내가 타고 간 다음에 차를 또 운영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는데, 사회변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급감한다는 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만명 당일되고 미국도 아마 저는 4만 될 텐데, 평균 수행률은 사실 방송 하시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배우가 아프면은 교통사고 처리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운전할 때 팟캐스트 같은 게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정말로 뭐 읽고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소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꼭 이제 도심이 지금 이게 사실 주어진 선택 기준이 변한다면 외곽으로 나가서 살아도 그냥 이동하는 시간 동안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집값 관심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일단적인 주차라는 게 탈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린 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심에서 교통량의 한 10%는 이 주차자를 찾는 차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건물을 계획 지을 때 사실 지하 주차장이랑 비상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내린 다음에 이 차를 하더라도 주차에 쓰라고 하면 어디가 주차하고 계속 이런 거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통을 효율이 높이는 공유자 사는 역시 자동차 소유를 필요 없어지는 거고, 운전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노인, 장애인, 아이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그런 비슷한 이유입니다. 물론 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문제를 책임입니다. 근데 도시의 수평 운전 체계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택배라는 게 뭐 대한민국은 잘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배달 자체가 그냥 로봇이다. 완전히 차도 자동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가서 뭐 집에 실어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나오겠고요. 그렇게 바뀌거든요.
사회가 정말 크게 바뀌고 싶다. 이거는 이거는 지난 8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NTSB 교통안전부장인데 이 사람은 완전 자율주행해가지고 멀었고 그 이유가 이제 그 기술이 불안정한 뿐만 아니라 기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기가 운전할 그리고 운전자랑 기계가 공존하는 사람은 신뢰하고 이거라고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전성 구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뭐냐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한 사건들을 다 나열한다는 그 사건별 확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확률이 만약 10억 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고 났을 때 이것은 뭐 엔진이 도저히 두 개만 쓰더라도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장치들을 다 할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런 식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10월 달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우버가 드디어 일반인들한테 이제 피치버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은 지금 그 점이 달리는 것들이 라이다라는 기술을 레이저를 이렇게 쭉 사가지고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랑 사실은 지금 우리도 운전할 때 비가 오면 큰 문제적으로 마이크 닦아야 되니까 저게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런 경우에 이제 히터 같은 거 달아놔가지고 대결했다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실제 자동차에서 빨간 버튼이 있어가지고 타가지고 위에 보면은 탔을 때 보이는 거라고 이게 레이더에서 주변 차랑 그다음에 주변 환경들 위치가 다 보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타본 기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일단 길도 잃지 않고 기사가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제 집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사실 택시 탈 때 우리가 기사가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기사가 식사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가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주기도 하고 필리핀 동편에는 이제 전화를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혀 다른 서비스라는 거죠. 어쨌든 한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니스 같은 경우는 그때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냥 화물차가 사람들 덮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테러를 할 때 운전자가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테러 같은 문제 생각하면은 그냥 그 큰 차를 그냥 손조종으로 경기장에 있는 곳에 갖다 달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뭔가 문제 생겨가지고 갑자기 좌전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 6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어떤 그 대학생이 70만 원을 그냥 보통 1,100원에다가 키트를 달았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ECU라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전자장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래 이제 푼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뭘 하냐면 층부에 100만 원, 20만 원에 일반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키트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NTS에서 약간 좀 이렇게 너네 뭐 안전하냐 따지니까 그냥 안 만들래 하고 나서 그냥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동기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 무슨 CPU랑 무슨 GPU를 다 가지고 능력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랑은 이렇게 연결해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거를 그대로 이제 출력비를 들여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차량들에도 우리가 꼭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좀 뭐냐면 제가 이거 바로 한 3일 전에 본 영상인데 이게 말리부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운전자가 모르는데 자동으로 이게 사람이 많이 이런 거 치면 이걸 하다가 옵션값 벌었다고 되게 비싼 옵션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앞차가 멈췄을 때 그냥 삐삐삐삐 하면서 차가 멈춰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저런 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레디트 반스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블로그인데 이 사람이 자율주행차가 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를 올리는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일단 전기자동차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보면 전기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센서들이 내리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가 되는데 그러면은 석유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날 뭐 전 세계 수신산량 절반의 차량 보고 쓰고 있는데 석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지금 보면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부품산업, 수주산업, 전기산업 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자제품 되면 이제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사실은 기름 팔아서 그런 건 별로 안 되고 편의점에서 기름 팔아서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담배 판매 절반이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그냥 주유하는 동안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세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그런 세수가 되죠.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전력을 어떤 식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국가는 뭐 아까 얘기고, 일단 하시면 차량이야. 우리가 지금 차의 한 10% 정도는 에어백이라든지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차량을 더 비싸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그냥 사고 안 나게 돼요. 도로 효율이 약간 인상하는 게 있고, 주차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디 지금은 버스가 정해진 명목을 만들고 있는데 버스가 사실은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버스는 정해진 명목 하지만 어디 이제 버스 스탑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기가 잘겠다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운전 버스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태웠지만 나를 태운다 나를 태우고 하면서 뭐 태우기도 하고 내려주는 그런 식의 이런 버스가 이제 나올 것이고, 역세권이 있고 이제 운전전이 사라지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술집 갔을 때 좀 술집이 좀 여기 없어요. 역세권이 술집만 선택하는 것이고, 하지만 도시 외곽 술집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또 약간 재밌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차라는 게 지금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움직이는 CCTV니까 이게 또 굉장한 정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위를 지나갔던 자동차를 다 두시면은 그리고 누가 지나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카메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교수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은 이거는 이제 청소기 지금 제 오른쪽 거는 이게 룸바가 이제 앞서가는 건데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지금 발표를 가지고 보여준 영상인데 자기네가 이제 연구하는 건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요. 텔레포테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스타트랙 보면 사람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텔레포테이션 연구한다고 하고 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내가 회사에 갈 필요가 없다. 회사에 이걸 보내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이제 저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또 인바디스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장들 여기도 계단이라는 데서 사람이 걷는 거랑 기초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20년 사이에 휠체어가 밖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로봇은 걷는 건데 어렵거든요. 근데 바퀴를 달면은 결국에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맞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만약 이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걷거나 아니면 바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로봇 파일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건 영상인데 그냥 주방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요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거는 보여주는 게 아직은 어떤 단계냐면 다른 요리사가 이제 멀리 있어요. 그 사람의 팔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제품도 나오고 보이시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의료는 제 분야를 하고 약간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나 영상이랑 뭐 심전이랑 디지털 전자데이터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하는 거는 개인화 사실 개인화 제가 특징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개인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존의 의료들은 우리가 신약을 만든다는 뜻이 왔습니다. 어떤 약을 사람들이 써봐요. 근데 한 100명 중에 80명 잘 들으면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20명은 안 들었지만 다른 약이 20명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처방 결국은 그게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의 이미지 분석은 이제 좀 더 국내에는 지금 모니터 필요로 있는데 그냥 영상 같은 경우 사진 보고 의사들이 해도 지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인공지능한테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 여러 기능에서 굉장히 단순한 영상 분석 수술 로봇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액세스는 이제 원격으로 집에서 그런 거 안 하고 의학자 생활을 하죠. 하지만 여기도 이제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의료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 취직할 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뒤에 정액병에 근무를 없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의 개인정보라는 그 사람의 DNA 정보일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생사역을 지금 이거는 그냥 그래서 로봇이 이 사람을 다 봤을 때 수술했을 때 몇 프로 자수, 몇 프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 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공지능 대표님께서도 최근에 구글 글래스 많이 그러잖아요. 구글 글래스가 구글 내부에서는 사실은 상업적으로 실패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늘 촬영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기사는 200억 수라도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의사들이 역시 말했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 근무 시간의 15%를 이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차트를 기록하고 쓰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이 상태에서 환자와 대화하면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증상을 있고. 그럼 얘가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대화 스피치도 텍스트,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다음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차트 만들어주는 게 간단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뭐 환자의 정보 같은 걸 보여주고 그런 이런 제품들은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제가 정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과거에는 증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오늘날은 그 근거 기반 혹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걸 있어요. 근거 기반 의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의사들이 옛날에는 자기 tum박이라고 어쨌든 경험을 하는 동안 오늘날은 이제 연구 결과가 하지만 미래에는 이제 개인화된 알고리즘 베이스드 정리를 할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로봇 기술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저 위에 거는 다빈치라고 이제 로봇 근데 저건 아직은 뭐냐면 로봇 수술을 할 때 복강경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제 의사가 이제 멀리 있고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사실 얘가 이걸 하는 건데 뭘 하냐면 포도의 껍질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라오면 이제 이거는 2010년 정도고 2014년인데 뭘 할지 아시겠죠? 껍질을 이렇게 기워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다른 이제 의사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지만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깁는 힘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한 인바디니스 중에서 로봇의 진행이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매듭 쪽에 있고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 사람 딱 누우면 알아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이거는 이거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 왼쪽 거는 그냥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유료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은 실제로 약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한 50%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영상 화면에서 앱을 키면은 내 얼굴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을 이렇게 먹으면은 내 얼굴 인식해가지고 약을 먹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럼 그 정보를 의사한테 보내면은 의사가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독일에서 인공지능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피부를 챙기고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그 테라노스라는 그 피안나울로 여자분이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넥스트 스티브 잡스에서 유명해졌다가 약간 사기가 들었던 총 나가지고 테라노스 어쨌든 요거는 얘네들 뭐 하는 거냐면 작은 시료에다가 한 200여 개의 어떤 서로 다른 항물질을 준 다음에 피아노를 뜯으면 각각 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제일 일반적인 미국에도 여러 센서들이 바빌론, 롤 문제도 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대화가 중요하지만 오열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위에가 아침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은 간단한 처방을 주고 필요한 비싸도 되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대화에 챗봇이 그게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본인식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영상 가지고 사실 여기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경희대 이병렬 교수님이라고 지금 모델을 계시는 훌륭한 그분이 왜냐면 영상 분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런 거 결국은 우리가 제가 마지막 단계가 경제학을 못 하자고 했죠. 근데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생 영상 분석을 했던 영상의학 전문의가 은퇴한 다음에 집에 있으면은 그런 사진을 봐준대요. 아르바이트. 사진 한 장 보는데 얼마쯤 받겠는데 얼마쯤 가서 대충 뭐. 근데 사진 한 장을 보는데 의사가 외우는 거예요. 너무 싸죠, 그죠? 그 말하자면 이런 소프트웨어랑 인간이 지금 너무 싸. 사실은 나중에 일자리한테 나오는 일인데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CPU를 한 100개 정도 쓰고 하는 되게 비싸죠, 그죠? 일반인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인간이랑 경쟁할 때 결국 사람이 너무 싸가지고 굳이 농중에 필요 없는 훈련을 하는데 하지만 그 차이는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바로 일어나서 농중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집에 보내야 되니까 항상 가야 되니까 그리고 셀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기록가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성인병, 발병 확률을 예측해 주는 최근에 이 세 군데가 다 분야 그리고 교육 쪽으로 가면은 교육은 이제 이건 뭐 사실은 교육은 혹시 그 무크라는 MOOC 대규모 온라인 코스, 메시지 온라인 코스라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 분야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중세 시대에 아니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보면 선생님 앞에서 읽고 오죠. 학생들이 쓰죠. 그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긴 한데 대신 이게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용 보고 진행형 개인사 시스템이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환자가 이제 컴퓨터로 문제를 풀다 학생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겠죠, 그죠? 근데 못하는 걸 이렇게 너가 이러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대로 VR을 디지털인데 VR을 활용한 디지털이죠.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아폴로 11호 이 사람한테 뭐 암스트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게 체험을 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죠. 나중에 역사 교재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보여주면 이런 분야들이 교육에서 뭐 그다음에 약간 사회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 감소하지만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애들이 스마트폰 가상세계에 빠져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게 이제 약간 예를 들면 그들이 약간 잘 보이는 이 뭐냐면 애들이 그 푸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로봇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은 오전 같은 경우에 어떤 색깔은 스톱, 어떤 색깔은 뭐 유턴 이런 것들을 칠하면은 그 로봇이 올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큐브레시나 대시가 플레어 알비 같은 경우는 플레어 알비는 약간 내환형인데 나름대로 약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주인과 어떻게 진행형 게임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듀오링고는 이제 되게 유명한 앱이죠. 외국어 배우는데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게 우리가 발음을 하면 발음을 내가 듣고 이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음성인식이랑 자연언어처럼 다른 교정 외국어 배우기 개인화 막히는 부분에서 힌트 주고 다 보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실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흡사라서 1300만 원이 온라인 교육이 문제였는데 지금 무크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건 제가 다른 분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기억에 남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렇죠. 선생님 앞에 있을 때 머리랑 얼굴이랑 슬라이드 같이 보일 때랑 그 다음에 슬라이드만 보일 때 보면은 그래프는 드로우아웃이라고 해서 중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더 오래 보인다. 뭐 이런 거를 이런 데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는 강당 위에 있을 때랑 사람 얼굴을 보일 때는 강당보다는 직접 바로 앞에서 보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건 뭐냐면 그 비디오 길이에 따라서 드롭아웃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30분 되버리면 거의 한 뭐 8, 90%가 다 안 보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코스들이 한 20분, 30분짜리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해서 3분에서 5분, 7분 정도로 한 가지 개념 생각하고 문제 여러 줄 이렇게 보시면 3분이나 5분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 다음에 이제 빈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사실은 빈곤 같은 경우는 크게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약 중독이고 납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납이 리드죠. 근데 납이 그 범죄의 원인보다 좀 최근에 범죄의 원인이 될 때 이건 좀 딴 얘기니까요. 사실 납 중독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위험 예방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소셜 그냥 구정 이방제 관련 애들이 다 있는데 크게 뭐 이거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상하기 전에 무역 수사자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제가 제 집 앞에 빵 젓가리바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밤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급식소가 되고 물론 이제 하루 지나 이렇게 해요. 그런 뭐 기술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유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이나 의료 같은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용하는 비용이 하락하면은 약간 빈부격차에 제품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치안은 역시 뭐 어디 많이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사기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보냈는데 한 번씩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는데 이 카드를 안 위해서 썼다. 근데 네가 안 위해서 쓸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옛날 같으면 그냥 정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평소 생활 습관 같은 이런 신호클럽이 너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파이트 클럽 문제도 적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데이터 문제나 CCTV 같은 경우에도 런던은 2012년 당시 사실 런던이랑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CCTV 많은 600만 대가 있거든요. 사실 CCTV라는 게 뭐 아직은 지금 사고 확인 중이고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기술들이 뭐냐면 그 화면 안에서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제 인공지능이 구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칼을 들고 달려간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경찰에서 이름을 알려주고 지메일 쓰는 거는 우리가 지메일에서 이름이 다 구글 메일 쓰는 분들 거기다가 마음이나 아니면 테러 이나 쓰면은 그런 것들이 걸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뉴욕 NYPD의 컴스텍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거기에 경찰을 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1993년에는 뭐 뉴욕의 살인 사건이 1946년이었는데 2015년 356년 갔거든요. 물론 이것만이 이건 아니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실험하려면 실험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유들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살인 사건 피해가 160명이니까 아직도 굉장히 우리나라 안전한 편이죠. 그리고 뭐 노트웨이나 호라이즌은 우리가 이제 VR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경찰들을 훈련하는 아니면은 프랑스는 이제 항공여행 이제 비행기에서 사실은 그 출국 수속이 가장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소셜 활동을 볼 때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면은 개인 정보에 따라서 투명을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들 빨리 하고 책임을 이제 이거는 이제 3월달에 기사인데 그냥 인공지능 가지고 이거 구속 불구속 어떤 사람이 잡혀왔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실 불구속으로 수사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증거인멸 의미를 도주 의미라든지 아니면 재범 의미를 이렇게 되면 구속을 해야 되죠. 아직 판결 나기 전이지만 끝까지 무죄 추정이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한번 수십만 건을 바탕으로 AI한테 이걸 학습시켰더니 그 결과가 이제 판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같은 걸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뉴욕에서 판사에게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를 조언하는 역할을 이제 줬다는 거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건 바로 며칠 전에 2월 2일 지난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CCTV가 전기가 80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있는 건데 아직 지금 CCTV는 100만 원 썼는데 그래가지고 대부분 차량 사람을 누구 분석하거나 아니면 차량 졸업하는 누구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장의 사진에서는 그렇고 여러 장의 사진을 다 겹치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좀 정보를 빈변이 같은 걸 이용해서 숫자 분석을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AI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국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걸 보면은 이제 저숙련 노동자나 전문직 종사자보다는 여행사 직원처럼 중간연도 숙련직으로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고 저숙련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년 전에 러다이트 그런 일을 했었죠. 그다음에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중간연도 숙련직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앞으로는 전문직에 의한 이용하실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많이 되게 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률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1년차 변호사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수업에서 어떤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보는 게 좀 여론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캔쇼라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은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전부 다 트레이드들 다 보내고 이 프로를 다 바꿨는데, 그러면 저희 같이 아주 검색해 보시면 뉴욕타임스 작년도 기사인데 번역을 해놨거든요. 인공지능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주식 거래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2016년 3월 기사를 보면은 원래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트레이더가 600명 있었대요. 주식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화를 이렇게 전화받고 그러다가 컴퓨터로 하다가 이제는 아예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명이 나왔다. 이 작년 3월이고 이번 2월달에 보니까 이제 2명 나왔거든요. 고등학생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하는 일을 2명 대신에 그냥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개인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트레이더 정보나 비용도 좋게 들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는데 이거 훨씬 복잡한 뭐 통화 아니면 이제 환율 같은 신용 크레딧 투자금융 인베스트먼트 그런 것들에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점점 더 전문가 대신에 도입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전체 3분의 9,000명이 개발자. 그래서 사실 계속 전공과 코딩을 배우는 거는 앞으로 이제 취업에 있습니다. 될 수 있을 것이고, 분야에 따라 그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직장의 규모나 위치 같은 경우에, 위치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얘기했지만, 직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출이 많이 좋으니까 인공지능한테 모든 역할을 대리해서 많이 시키게 되면은, 결국 인원이라는 게, 회사 인원이라는 게 어떤 적정한 여기서 1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알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좀 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게 있냐면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시장의 중점을 맞추는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결국은 생산 비용을 파악하면 우리가 모두 이익이 될 건데 이제 이익의 비율과 수치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좋죠. 가장 큰 편은 하이테크 클라우드고 단기적 대안을 있는 교육과 재교육,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채용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의료, 교육, 기본소득을 이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늙어가는 기본소득을 이루듯이 제 한창 발돋움하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류를 돌봐주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참 잘 듣고 있는데 앤드류 용이라는 유명한 그 사람이 한 말이 평범한 사람이 1초 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보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 사실 사람 얼굴 알아보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알아보는 생각이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로 5월 28일 이상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면접관한테 인재를 채우는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사람들 자기 회사 마지막 사람한테 광고를 주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링크드인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링크드인에 자기 프로필을 남겨놓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원을 누르면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 링크드인 프로필 가져와가지고 지원서를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지만 그 다음 뭘 하냐면은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제 일단 사람이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에 12개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약간 친구능력과 활용이 있겠죠. 지능 테스트를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걸로 기본 질문 수행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대답한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서 보면은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원래 그래서 응답 속도랑 사용하는 단어 표정 등으로 동영상도 AI가 평가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 담당 인원이라는 간부가 면접을 볼 때
그때 시기도 보면은 27만 5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00명만 딱 골라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너무 그죠. 3천, 3만, 30명, 1000대 1인데 900대 200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업을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시대를 앞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컨드 라이프라고 이거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2000년, 2005년 정도에 이미 다 있었고 근데 이제 망했죠. 망했는데 이미 그런 시절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뭔지 아시는 있는 분은 아시는 분이죠. 롤도 그렇죠. 젊으신 분이는데 저도 2004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오래전 안 가지고 어쨌든 롤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공지능과도 인터랙션 됩니다. 그 안에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질문이나 대답 같은 거 그냥 충분히 다니세요. 그럼 뭐냐면 이런 게임의 세계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VR 같은 거 시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추천해주는 사실은 추천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쨌든 인공지능의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요즘에 기사 추천도 있고 추천은 물론 추천도 중요하죠. 그래서 추천해서 최근에 카카오에서 뉴스 알고리즘 추천을 바꿔가지고 몇%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만 왜 이제 이런 이제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3D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굳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3D 영상을 만들 때 하나하나 다 손을 클릭해야 좀 물론 아니면은 이게 만드는 거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이거는 그냥 말로 치기가 뭐냐면은 롬모어에서 파이프트로는 뭐냐면은 잔디깎이가 있는 사람은 1.5m 키가 1.5m고 그 다음에 존이 잔디깎이가 1.5m고 존이 잔디깎이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5m 뒤에 키가 3m인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계속 치면은 그걸 계속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걸로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누구나 편하게 어떤 영화가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슛인데 이거는 스포츠 분야에서 또 코비 브라이언트 스포츠라는 게 세이고 매트릭스라고 야구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타자가 왔을 때 어떤 공을 던지는 뭐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 수비 위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투수는 누구나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는 감독도 지금은 인간 감독이 아니라 인공지능 감독이 다 이번에는 투수 안 하고 타자 분석을 하고 지금 데이터에서 타이밍이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VR이나 촉각을 이용한 콘텐츠가 수주가 있고 촉각은 쉽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정확하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VR 쓰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쓰고 나서 이제 가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손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손에다가 장갑을 씌워가지고 손으로 뭘 만졌을 때 이제 보면은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겨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분에 반응하는 맞춤형 신도로 그리고 아까 인간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사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리고 아까 1부에서 했던 것처럼 좀 진행에 관한 얘기들이 좀 필요한 그리고 정책 전망과 저는 그리고 약간 좀 진화인데 사회 변화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우리와 실수가 어떻게 하는 전작의 생기라는 것처럼 굉장히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학생들 좀 가르쳤었는데 미국에서는 다 계산할 때 다 계산기 꺼내는 거 들어보셨죠? 별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기술을 먼저 접하는 사람이 이걸 보는 뒤에 평등이 이거는 사실은 거의 최근에 혹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들어보신 분 있죠? 비트코인 그죠? 지난 3월, 4월, 5월 사이에 혹시 사가지고 좀 돈 버신 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2014년부터 이제 블록체인을 알았어요. 이더리움이 2015년 9월에 나왔습니다. 처음. 저는 2016년 1월에
이더리움이 지금 한 30만 가지고 있죠. 지난달에 40만 가지고 왔었어요. 30만, 40만. 근데 2016년 1월에 반환했거든요. 제가 2,000개 사놨어요, 2,000개. 근데 말하는 거 바쁘잖아요. 계속 안 알렸으니까. 계속 안 알려서 계속 안 알리다가 이번 4월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술을 먼저 접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내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일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친구들 4명한테 말하고 이 친구 4명이 다시 또 4명한테 말했는데 한 번만에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장에 샀다가 딱 한 명만 이제 좀 10배 그 정도만 해서 나가는 어쨌든 호칭은 뭐 괜찮은 수익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자기 훈련이 당연히 이거는 많이 됐죠. 인공지능 트위터 보시 약간 좀 차별하는 분위기 감시장치 세상화 침해 이거는 앞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나 최근 SK나 이런 거 하고 있죠. 스피커. 근데 그 스피커가 사실은 집에서 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자율주행 장치 통상에서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여기를 인공지능의 극도적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의 발전으로 참 중요한 기술이 구하이트가 생각하지 않아 기초에서 이렇게 보호해야 좋은 예를 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니까 번역이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두세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게 작년 이제 1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Great AI Awakening이고 여기 지금 저희 사이트에 그 차원이라는 구글 번역 기술이라고 11편을 다 번역을 해놨으니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에서 이제 지난 2006년도부터 구글 번역을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었어요. 개선하고 있다가 이제 뭐 3개월 전에 이제 다른 팀이 우리가 이거를 딥러닝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신용망 번역이 기존 번역보다 10점 높은 점수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 팀이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3점을 올렸는데 3개월 만에 7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전체 팀원들한테 기존 프로젝트는 다 그만해라. 사실은 그래서 뭐이 딥러닝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지금 인간의 두뇌 중에서 적어도 마스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다 가능하다. 네. 하지만 다시 번역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작년에 번역 학회 가서 한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워드 투 워드라는 게 기존 번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옛날 번역기들은 그냥 단어를 단어에서 번역하는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즈 투 프레이즈라는 건 이제 단어에서 약간 조사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냥 조금 더 많이 되지만 여전히 전체 문장에서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센텐스가 있고 파라그래프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구글 번역들 보면 센텐스를 한 센텐스를 그러니까 한 문장을 넣으면 그걸 한글을 한 문장을 보여주는데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 파라그래프 수준으로 하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이치나 그 분명한 방향을 하죠. 그런 거를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 건데 아니면 약간 어떤 뭐 사카스틱한 게 있죠. 소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AI가 많이 왔지만 이런 문학 작품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번역 중에서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는 그 자기네 설명서 같은 걸 팔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될 거예요. 기술력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글들은 아직은 기계번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단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지만 기계번역 장점이 이런 거죠. 탁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품질이 좀 낮더라도 비용이 안 들고 시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런 시장은 인공지능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저 위쪽 시장들 약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문학 이런 쪽의 시장들 그래서 이제 정혜성 교수님들 때문에 개성있는 번역은 지난 5월달에 번역이라는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플리토라는 국내 번역 업체죠. 우리는 이미지 번역을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사진 딱 찍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관광객이 이렇게 해주죠. 일본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메뉴판을 딱 찍으면은 그 메뉴판을 번역해 주는데 사실 아이디어를 잘 내기에 그 실제 메뉴판을 이렇게 문자기 시간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찍어줬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 이런 번역을 주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을. 근데 사실은 구글 모델인지는 뭐 아까 구글 번역 같은 경우는 바로 엑시트가 출구라고 하죠. 저런 프로그램을 너무 하시니까 아까 말했던 착하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굉장한 여행 가고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 폰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안 하는 거 그런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봤는데 알파고대 인간이 가져오죠. 이제는. 근데 제가 사실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알파고 뭐라고 어떤 뜻을 듣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막 써놨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읽다가 딱 멈췄는데 이 다음 보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 나타났다고 해서 바둑 기사들이 다 이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위에는 알파고의 인간이 있고 밑에는 오늘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알파고를 이용했는데 문제가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